안녕하세요. 장사하는 동네형 이서블입니다. 오늘은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좀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죠. 이것도 있고 또 LG화학이 배터리를 분할해가지고 자회사로 가져간다고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막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죠. 소액주주에 걸리는 어디로 간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모르겠어요. 주식회사는 뭐 운영하는 분들이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거겠죠.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배터리로 엄청나게 핫해요. 배터리가 왜 안 핫했었다가 이렇게 핫해지는 거냐면 전기차가 일단 거기 핵심에 있는데 원칙적으로 전기는 저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어요.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발전소와 이런 걸 보면 예비 전력을 어느 정도 놔두고 예비 전력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발전소 운영이란 말이에요. 전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었으면 많이 생산됐을 때 좀 저장해 놨다가 끌었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전기예요. 근데 배터리라는 게 효율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이게 조금씩 발전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잠깐 막간에 수소 얘기도 좀 하고 가면 이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저장할 것이냐 수소에다가 저장할 것이냐 이 이슈였어요. 그래서 수소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겠다는 건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 모터를 돌리는 게 이게 수소차고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 써서 전기 모터를 돌리면 이게 전기차예요. 그러니까 이건 배터리 전기차고 이건 수소 전기차예요. 둘 다 그냥 전기차라는 거죠. 수소차건 배터리차건. 그래서 테슬라는 우리는 배터리로 갑니다 라고 한 게 테슬라고 이쪽에 이제 뭐 LG화학, SK이노베이션, 뭐 삼성 SDI, 뭐 파나소닉 뭐 이런 회사들 쫙 있는 거고요. 이 수소에는 이제 뭐 현대차, 뭐 리콜라 뭐 이렇게 있었는데 현대차도 뭐 이쪽으로 그래서 다 배터리 방향으로 전환을 한 것 같고. 근데 이제 배터리 데이에 이름도 그냥 배터리 데이라고 지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무슨 얘기를 그때 할 것이냐 요거를 예상해 보는 것들이 이제 많은 내용들이 돌아다니는 거죠. 이걸 왜 예상해 보냐면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. 막 2000슬라 가냐 가자 했다가 요거 이제 5분의 1로 쪼갰죠. 그래도 500을 넘게 간 거예요. 그러면 옛날 가격으로 치면 한 2500 되겠죠. 5분의 1로 쪼갰으니까 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20%씩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러는데 23일 날 앨런 머스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냐.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이미 이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거냐 아니면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엄청난 얘기를 그날 해가지고 테슬라가 야 이제 2000슬라 왔는데 3000슬라 5000슬라 갈 거냐. 이게 이제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배터리 관련 얘기들을 쫙 다 읽어보니까 이 얘기 유튜브 해도 아무도 안 볼 것 같아. 무슨 얘기냐면 엄청 복잡해. 뭐 전고체 배터리는 뭐 앞으로 뭐 한 10년 후에 뭐 신기술이고 지금은 뭐 코발트가 분쟁 광물이어서 문제가 많으니까 코발트를 뺀 뭐 저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얘기와 앨런 머스크의 성향을 보자고 하면 20% 정도로 싸게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20% 정도로 효율 개선한, 그러니까 싸다는 것도 결국 효율이니까 20%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은데 효율성을 개선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가 23일날 배터리 데이에 기대되는 이야기다. 근데 배터리의 효율을 20% 개선을 하면 전기차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일으킬 것이다. 단순히 배터리 가격을 20% 효율이 개선됐으니까 기존의 배터리를 100개 실던 게 있으면 80개만 실는다.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지금 현재 전기차가 왜 주로 500km 내외로 이렇게 설계가 되냐면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이게 1000km, 2000km 갈 수 있는 차가 되는 거 아닌가요?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꽤 무겁기 때문에 실으면 실을수록 이 차가 무거워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현재 적정선이라고 보는 게 이 450km, 500km 가는 현재 이 배터리, 이 테슬라의 자동차예요. 현재 전기차로서는 가장 진화한 형태라고 보고 있고 이 효율점을 잡은 건데 이 배터리가 당연히 효율이 20% 개선되면 이제 500km가 아니고 600km, 700km 가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차가 나오는 거겠죠. 거기에다가 배터리 외에 콘덴서라는 게 있어요. 콘덴서라고 하면 이제 보일러밖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힘들심 만들어요. 싱이 울었다. 이게 뭐냐면 전기를 순간적으로 저장하는 걸 이제 콘덴서라고 해요.
이 슈퍼 컨덴서, 이 용량이 굉장히 큰 컨덴서의 기술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. 뭐 이런 건데, 이런 기술적인 얘기 해봤자 복잡하니까 23일 날 배터리 데이인 날 테슬라가 발표하기로 제가 가장 유력하게 꼽는 건 배터리 효율의 한 20% 개선. 20% 개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머스크 형이 뻥을 친 적은 없어. 근데 이제 이 기술을 얘기하고 나면 이 기술은 되는데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미 뭐 자율주행 5단계 우린 다 했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테슬라 차에 3단계도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. 저도 막 궁금해요. 그 5단계 차 뭐 얼마나 정확한 건지.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으로 신호등도 읽을 수 있는 건지, 좌회전 우회전도 자동으로 해주는 건지 막 궁금하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그런 건 없다. 그런데 자율주행 얘기만 지난 상반기에 계속 했다고 하면 9월 23일 날은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날이고, 이 배터리가 뭐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파나소닉도 그렇고 다 핫한 영역이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, 이런 얘기 정도가 배터리 데이 때 볼 거고요. 그래서 저랑은 뭐 무슨 얘기 할지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폰 12 발표하기 전에 예상도, 요즘은 좀 많이 정보가 유출되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 시절에만 해도 아이폰의 다음 모델에 대한 예상도들이 그렇게 많이 유출되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막 서로 막 그림 그려보고 이런 수준인 것 같다. 근데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니 이 배터리 데이가 어떻게 될지 그날 새벽에 다 같이 좀 보시면서 그날 가자! 라고 하면서 올라탈 건지,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네, 아니 뭐야 이게, 다 아는 배터리 얘기를 머스크 형아가 또 하네? 뭐 이렇게 될지 그날 지켜보도록 하면서 저는 뭐 그래도 저는 또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지만 뭔가 멋있는 얘기, 저 배터리 잘 몰라요. 모르지만 뭔가 있겠지 라고 하는 쪽에 저는 조금 베팅을 해보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언제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